자, 안녕하세요. 오늘의 패션 Q&A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1번부터 5개까지 했는데, 내용 중에 조금 담을 게 많으면은 뭐 1번부터 3번까지 할 수도 있고요. 좀 그렇게 유동적으로 앞으로 진행하고, 이 컨텐츠는, 생방송 중에 시청자분들이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영상으로 풀어야 되고 영상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이렇게 뭐 실물로 보여드려야 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당장 지금 뭐 추천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대답을 못 해드리는 거를 제외하고서 지금 현재 당장 말로써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 위주로 뽑은 5가지입니다. 자, 1번. 한 번에 많이 옷 사기. 자주 여러 번 사기. 이거는 한 번에 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만약에 내가 살 거다. 그럼 돈 모아서 100만 원 들고 가서 백화점 가서 뭐 어디 가서 뭐 인터넷 쇼핑으로 사라락 사는 것. 그다음에 자주 여러 번 사기인데 이거는 당연히 후자예요. 당연히 후자고 내가 오늘 이번에 가가지고 한 번에 호로록 사가지고 그 만약에 10가지 뭐 5가지 아이템을 다 성공하겠다. 라고 하면은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죠. 근데 자주 여러 번 사기는 자주 뭐 5일에 나눠서 하나 5개, 10일에 나눠서 10개를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를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사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으로는 한 번에 많이 사기에 좋은 예는 외국 갔을 때 외국 갔을 때 그 나라에 이제 좀 싼 아이템이나 거기에밖에 없는 좀 구하기 우리나라에서 힘든 아이템을 구할 때는 한 번에 호로록 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지방 분들이 서울 놀러 오셨을 때 그때는 적용이 되는 게 한 번에 많이 사기고 이제 자주 여러 번 사기는 여기 수도권 내에 있거나 아니면 백화점이 주변에 있거나 쇼핑하는 데가 가까이 있지 않아도 이렇게 자주 갈 수 있는 분이면은 자주 여러 번 사기가 무조건 좋은데 환경적으로 안 돼도 한 번에 많이 사기는 그렇게 추천하는 쇼핑 방법은 아닙니다. 쇼핑 방법은 아닙니다. 여자분인데 어깨가 넓대요. 어깨가 넓어서 내가 이거를 조금 좁아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는데 이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성분들 중에 내가 좀 어깨가 넓어서 덩치가 커 보여서. 근데 이건 여러분이 딱 아셔야 되는 게 내가 어깨가 넓은 건지 여성분들 기준이에요. 이거는 저한테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스타일 관련돼서 이제 컨텐츠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내에서 답변을 하는 거지. 물론 뭐 여자가 어떻고 저렇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어깨가 넓은 건지 딱 진짜 객관적으로 자기가 보세요. 내가 왜냐면 지금 사진을 받은 게 아니니까. 어깨가 넓은 건지 진짜 그냥 덩치가 크신 건지 그걸 한번 보세요. 솔직히 팩트로 말하자면은 어깨가 넓으면은 보통은 대체적으로 뭐 이제 조금 키가 작으신데도 어깨가 넓은 분이 있긴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키도 크실 거예요. 골격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어깨가 조금 직각으로 떨어지신 분도 있고 근데 오히려 좋은 거거든요. 오히려 좋은 거예요. 어깨가 좁은 거보다. 그러니까 넓어봤자 여자 어깨가 넓어봤자 근육이라는 게 여기에 남자는 붙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운동을 해도 그렇게 안 하시기 때문에 옆으로 사이드로 안 붙어요. 안 붙어가지고 오히려 예쁜 어깨가 돼요. 직각 어깨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직각 어깨 기준으로 하면은 그거를 맵신하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장점이 되거든요. 그거의 하나의 예가 오프숄더를 하고서 이제 여기 오픈하고 뭐 쇄골 같은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헤어스타일로 이렇게 비율 보완을 한 다음에 밑에는 뭐 이렇게 뭐 바지나 치마를 입으시면서 키가 좀 작으시면 힐로 보완하고 굽이 높은 걸로 보완하고 그 다음에 뭐 웨이스트 바지로 보완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냥 단순히 어깨가 넓은 건지 아니면은 내가 좀 이제 이런 체중 감량을 안 한 상태에서 어깨가 줄이고 싶은 건지를 알고 싶고요. 만약에 내가 그냥 어깨가 넓고 키가 좀 작은 편인데 진짜 그냥 선천적으로 어깨가 넓다 하시는 분들을 보완할 게 뭐냐면은 무조건 검정색 옷을 입으세요. 이너를. 무조건 검정 색깔 이너를 입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버핏도 입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어깨가 넓어 보이는 방법의 반대로 가는 겁니다. 완전히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여성분들이 목폴라 같은 거 딱 입으시고서 안에다가 이너 하시고 이런 핸드메이드 코트 하나 입는 거. 그러면 벗었을 때 어깨가 넓어 보일 수가 없어요. 완전히 짝 달라붙는 이 쭉티나 아니면 이렇게 목폴라 같은 걸 하시고 이게 벗었는데 어깨가 아무리 넓어도 여성분들이 진짜 운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어깨가 넓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여러분들 많이 입는 캐주얼 오버핏이나
그러면은 조금 어깨가 넓어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아까 교복 얘기 나왔는데 교복은 정핏이에요. 교복은 정핏인데 본인이 어깨가 넓어 보인다는 거는 아마 제가 한 번 더 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왜냐면은 어깨를 이제 살짝 이렇게 좀 맵신하게 보완하는 게 맞지 어깨가 넓다고 해서 줄이려고 하는 그런 보완 방식은 그렇게 베스트의 보완 방식이 아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안원이 운동하는데 어깨 50이라고? 그거는 제외하고 그냥 표준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너무 엄청 넓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뭐 이렇게 보완을 하시긴 해야죠. 근데 여성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되게 이제 자꾸 어깨를 줄이려고 해. 근데 그 사실 그 어깨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뭐 진짜 궁금하시면 본인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더 참고해서 나중에 한 번 더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은 보세를 사도 되는 옷. 이게 보세가 뭐냐면 이제 쇼핑몰에서 이제 동대문에서 이렇게 떼오는 옷이거든요. 그것을 사도 되는 옷. 그러니까 뭐 카테고리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지, 면바지. 면바지는 꼭 굳이 비싼 데서 안 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청바지. 청바지는 나뉘긴 하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투자를 하실 분은 투자하시고 투자를 안 하실 분은 투자를 안 하셔도 되는데 티가 그렇게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 내구성이나 뭐 이렇게 무릎 같은 거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티가 나긴 하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 티는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청바지는 뭐 각자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너 같은 경우는 뭐 티셔츠나 보세도 사도 돼요. 상관없어요. 왜냐면 보세는 이제 그 보세 나름마다 이제 세탁했을 때 그런 수축과 이완이 있기는 한데 아닌 쇼핑몰도 있어요. 그 쇼핑몰이 그거를 다 이제 검수하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복불복이긴 해요. 근데 원래 티셔츠 같은 경우는 그 가격대 이제 보세 가격으로 나오는 거는 한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입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 이너 같은 경우도 보세에서 충분히 사도 됩니다. 사지 말아야 되는 건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코트는 육안으로 확 보이고 패딩 같은 경우는 보세요도 요즘에 되게 예쁘게 나오는 패딩이 있어요. 근데 대신 뭐 안에 주머니가 없다던가 안감이 되게 좀 대충 돼 있다던가 그런 거 있긴 한데 내가 만약에 보온성이나 그런 거보다 좀 패딩을 미니멀리즘하게 입고 좀 핏하게 빼고 싶고 하시는 분들은 뭐 저렴한 가격으로 뭐 패딩 2개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보온성은 확실히 떨어지고요. 그게 아니고서 내가 보온성도 지키고 좀 더 아우터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브랜드를 추천합니다. 예. 뭐 요 정도? 뭐 양말 그런 거 그냥 쇼핑몰에 사도 되고 또 양말 이런 거 사도 되고 모자 이런 것도 사도 되고요. 모자도 쇼핑몰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가방도 사셔도 되는데 가방은 또 가방마다 다른 게 여성 라인 중에 좀 이제 이런 재질 자체가 뭐 니트로 돼 있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에코백 형태로 돼 있으면서 좀 예쁘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사도 되는데 너무 막 이제 뭐 백팩이나 이런 건 좀 티가 많이 나고 카피가 많아서 니트는 추천 안 해요. 니트는 싼 거면은 그냥 한철 입을 거면은 사시고요. 뭐 이거를 고이고이 했다가 뭐 내년에 또 입어야지라고 생각으로는 추천 안 해요. 뭐 관리를 잘하면 입을 수는 있지만 니트는 그 추천은 안 하는데 잘 고른다면 상관이 없고 한철만 입을 생각으로 사라. 딱 그 정도는 니트는 괜찮은데 그 이상은 힘듭니다. 그래 가죽 제품은 웬만하면 구매하지 마시고요. 울 코트 가죽 제품 요거 두 개는 티가 많이 나요. 육안으로. 패딩은 그렇게 티가 잘 안 나거든요. 옷을 잘 입으면. 근데 보세 코트는 그 여자 핸드메이드 코트가 아닌 이상 남성 라인에서 얘기를 하면은 울 코트랑 그다음에 가죽 뭐 가죽 자켓 뭐 가죽 신발 티가 많이 납니다. 일본 브랜드가 비싼 이유 그리고 일본에서 구입하면 좋은 것. 일본 브랜드가 비싼 이유는 나도 진짜 왜 그럴까 많이 생각을 해보고 이유도 많이 찾아봤는데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나온 이제 결과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랑 만드는 시스템 자체가 좀 달라요. 그런 만들려고 하는 바. 그게 무조건적이다. 뭐 100이면 100, 일본 100, 우리나라 100이면 100이 다가 아니라 이런 비율이나 이런 좀 문화 자체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일본은 장인 정신이 조금 있고 내가 이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이 스타일에 대한 확고함이 강해요. 내가 이거를 딱 만들겠다. 내가 무슨 옷을 만들겠다. 잠바를 만들겠다 하면 그건 내 스타일인 거고 물론 뭐 잘 팔려야 되겠지만 그거를 조금 더 생각하는 게 적은 것 같아요. 매니아틱하고 마인드 자체가 조금 더 이제 집중되어 있고 뭐 예를 들면은 그런
막 꼬치도 막 장인 정신으로 굽잖아요. 그런 꼬치 같은 것도 막 그런 것처럼 자기 분야에 대한 그런 확고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아닌 분들도 있지만 내가 옷을 만들어서 예쁜 옷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돈이 돼야 돼라는 마인드가 여러 브랜드 중에 좀 다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랑 제가 접촉해서 얘기해 봤을 때도 이게 팔리고 안 팔리고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팔리고 안 팔리고. 그러니까 팔리고 안 팔리고를 생각하고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기우는 거죠. 모든 브랜드들이. 근데 아닌 브랜드들은 돈이 안 돼서 없어지고 저는 그래서 그런 브랜드 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대중성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너무 매니아틱한 건 못하죠. 제가. 너무 매니아틱한 건 못하는데 그래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을 제가 꺼내와서 여러분들한테 브랜드 족보를 해드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라고 간간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비싸냐? 왜 비싸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사실 똑같습니다. 사실은 똑같아요. 사실은 만드는 가격도 똑같고 일본이 더 좋은 원단을 썼다? 뭐 좋은 뭘 썼다? 이거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원단을 만들진 않아요. 이게 말하는 거의 연속인데 만들질 않아요. 왜냐? 안 팔리니까. 이게 원단을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 게 내가 옷을 만들기 위해서 원단을 발주를 하고 실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품을 만들어서 다 교체해서 넣는 게 아니에요. 뭐 똑딱이나 지퍼나 내가 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퍼는 어디서 수입을 해오고 뭐 똑딱이는 어디서 수입을 해오고 실은 내가 이거를 실 회사에서 사오고 원단을 회사에서 사오는 건데 좋은 원단을 잘 만들질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좀 좋은 원단을 쓰고 싶어. 그럼 해외 원단을 써야 됩니다. 해외 원단은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에 원래 갖고 있던 그 원단 퀄리티의 가격보다 더 비싸게 들어가요. 그럼 그걸로 해서 만듭니다. 나는 좋은 원단 썼어. 그래서 좋은 봉제로 해서 이제 나갈 거야. 그래도 안 팔립니다. 이거랑 똑같은데 이거랑 근데 왜 내가 너 비싼 거 사? 너 누구야? 너 무슨 브랜드야? 너 디자이너 브랜드야? 너 누군데? 해가지고 안 팔려요. 그래서 그게 점점 줄어요. 그 문화가. 원단 가게에서는 그걸 안 만들고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원단하는 해외 원단 편집샵도 없어지고 들여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줄어드는 이게 현상이고 그리고 봉제 자체도 그런 기계가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튼튼하게 만드는 이제 봉제 기술이나 내가 이 원단에다가 원단을 뭐 더 겹쳐가지고 뭐 두 줄 받기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것도 다 하나의 그런 봉제 기술인데 그 인력들이 이제 브랜드 분들 얘기하고 많이 형들이랑 얘기하고 형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은퇴하고 있어요. 은퇴를 그 어르신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그런 이제 아저씨 분들이에요. 옛날에 그 이제 그 산업 과정을 거쳐서 그걸 하셨던 분들인데 예전에는 있었겠죠. 그렇게 내가 젊었을 때 나는 그렇게 할 거라고 해서 지금 나이가 드신 건데 그분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거야. 근데 왜 사라지냐면은 뭐 나이가 돼서 사라지기도 하고 돈이 안 돼서 힘들어서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 기술을 전수해주고 이제 은퇴하시면 되는데 굳이 그게 장사가 잘 되는 우리나라의 문화 내용이 아닌데 굳이 전수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그러면 그 기술을 갖고 그냥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런 요런 이제 장인 정신의 뭐 그런 마음이시더란가 그런 기술을 갖고 사라지시고 그러면 배울 데가 없고 그러면은 계속 어떻게 되냐? 우리는 가성비로 나가는 거야. 그냥 일반 받기 하고 그냥 싸게 해가지고 로고 플레이로 프린팅 하고서 이제 연예인들 협찬하고 인플루언서 협찬하고 광고 때리고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쭉 팔면은 우리나라는 또 누구 입었다 우리 오빠가 누가 입었다 우리 언니가 누가 입었다 하면서 그걸 사요. 그게 옷이가 뭐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예쁘니까 사는 거예요. 그게 뭐 나쁘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냥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클론이 생기고 유행을 휩쓸어가고 얘도 입었는데 쟤도 입었는데 다 따라서요. 그러면 그게 장사가 잘 되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수익을 벌어야 되니까 또 그런 다음 시즌에 또 그런 거라고 또 그런 거라고 또 그런 거 하면은 그게 문화가 정착이 되는 건데 일본을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오해나 할까봐. 일본 나라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옷 관련 패션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그걸 물어보시다 비교를 하는 건데 일본은 그래도 매니아틱한 게 살아있어요. 매니아틱한 게 살아있어서 그 문화를 존중해주는 문화가 있으니까 막 잘 되기보다는 막 진짜 그 사람들이 막 와 우리 브랜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0만 원씩 팔아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유지. 그래서 발전이 됐어요. 딱 봐도.
딱벌도 발전이 됐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열심히 내가 만들고 싶은 옷 뭐 안 팔리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된 옷, 좋은 옷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디자이너 분들이 충분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사랑해주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해야 그런 우리나라 패션 산업이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일본에서 구입하면 좋은 거는 일단은 뭐 빔즈 가보시고 근데 여기서 일장 그 1억 승천기 관련된 거는 사지 마세요. 어디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1억 승천기 관련된 거는 X. 새우형 한님 2,500개 경호티 붕어빵 드세요. 2,5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붕어빵 맛있게 먹을게요. 그리고 뭐 꼼대 꼼대도 있겠죠. 꼼대 가면은 되게 싸기 때문에 꼼대 구매하시는 거 좋고 그 다음에 포터 구매하면 좋고 그 다음에 빈티지 우리나라 빈티지보다 일본 빈티지가 확실히 무조건 좋아요. 뭐야 우길승천기야? 죄송합니다. 여기 관련이 죄송합니다. 예. 뭐 일장기 그러면 우길승천기야 그러고 알았어요. 예. 전범기가 맞아? 그래? 알았어요. 가끔은 유튜브 하면서 공부하는 느낌이에요. 예. 전봉기 하지 마시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니들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엄청 뛰어서 오기 때문에 니들즈 라인도 좋고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는 이 가격대가 다 비싼 가격대예요.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사면 싼 거 사면 싼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이제 제일 깔끔한 건 빈티지 빈티지가 가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습니다. 빈티지는 그 코엔지 도쿄 기준으로 코엔지 가면 많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구입하면은 이제 또 더 비싼 게 일본 브랜드가 비싼 게 넘어오니까 비싸고 결국은 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만드는 가격은 똑같아요. 우리나라 장인 정신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장인 정신이라기보다 우리나라에서 좀 제대로 된 옷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분이랑 그 다음에 일본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랑 비슷해요. 별 비슷하지 않은데 일본에서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비싸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편집샵에서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내용에 더블 탭스는 막상 가면은 그다지 살 게 없어요. 일본에서는 제 생각은 그래요. 뭐 노페 퍼플까지 그 정도. 그다음에 다섯 번째 옷 사는 주기. 옷 사는 주기는 이거는 뭐 개인차가 충분히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효율적인 쇼핑은 내가 당장 옷 사는 주기보다 내가 당장 이 옷을 입어야 돼보다 빨리 준비해야 돼요. 그럼 귀찮으면 귀찮을수록 정가에 사고 유행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한테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당장 패딩을 입어야 돼. 추워. 내가 조금 있으면 추워질 것 같아. 그러면 이미 다 가격이 최고가일 때예요. 모든 브랜드가 신상으로 그걸 맞춰서 내기 때문에 날씨에 영향을 받아서 내기 때문에 최고가일 때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매물도 많이 없고 물량도 많이 없을 때 구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 사는 시기는 내가 패딩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 정말 반년 전에는 구매를 하셔야 돼요. 많게는 1년 전에. 그렇게 구매를 하셔야지 역시즌이라는 것도 시즌이 지난 걸로 이제 잘 구매할 수 있고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쇼핑 방법이 보통은 역시즌으로 돌아요. 역시즌으로 준비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 맞는 시기 때 입고 그 다음에 그 일본 갔을 때 후루룩 사와요. 필요한 거. 여기선 좀 충동 구매를 합니다. 반대로. 여기선 좀 충동 구매를 해서 좀 호로록 사도 많이 후회를 안 해요. 왜냐면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내가 원래 갖고 싶었던 거를 거기 가서 눈으로 보고 싸게 사왔고 거기서 예뻐 보이는 거를 사왔기 때문에 그나마 충동 구매를 해도 그렇게 후회를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역시즌 세일, 시즌을 역으로 맞아서 여름에 겨울 걸 구매하고 겨울에 여름 걸 구매하는 시즌이 있거든요. 그때 구매를 하시고 그때 다시 그 시기가 왔을 때 입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시즌 오프 때 시즌 오프가 생각보다 그렇게 늦게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 하는 뭐 30% 50% 시즌 오프 말고 뭐 15% 20% 시즌 오프 했을 때 이때는 그래도 그때 사는 거에 굉장히 딱 맞는 시즌이거든요.
정가에 했다가 워낙 많은 브랜드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시즌 오프 때 15% 20%를 살짝 툭툭 치는 경우가 있어요. 툭툭. 그러면은 그때 내가 족보 같은 거 올렸을 때 이런 분이 있어 댓글에 지금 뭐 이거 15% 20% 하는 거 갖다가 뭔 세일이라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 있는데 그 시기 때는 그 15% 20%가 알맞는 그건 거예요. 뭐 세일을 50% 해야지 이러는데 그 시즌마다 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 지금 아마 1월부터 1월 말부터 2월까지 이제는 30%에서 50%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주기로 나누자면은 뭐 한 달에 한 번이 좋죠. 한 달에 한 번이 좋은데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요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이 말은 즉슨 뭐냐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그 유행한 걸 사게 되면은 막상 나중에 충동 구매로 나중에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구축하고 거기에 맞는 거를 스타일링을 머리 뭐 헤어 모자 뭐 이렇게 그다음에 밑에는 상의 바지 신발까지 생각을 하시고 나서 거기에 맞는 아이템을 하나하나 모으는 식으로 해서 구매를 해서 착장 하나를 만들고 두 번째 착장 하나 만들고 세 번째 착장 하나 만들고 네 번째 착장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조합을 한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안정적으로 옷을 입지. 내가 여기서 뭐 4개가 들어갔잖아. 상의 하의 신발까지 모자까지 하면 4개 16개를 예를 들어서 16개를 유행하는 아이템을 8개를 샀어. 그냥 어떻게 살지도 모르겠고 그냥 유행하니까 친구들 예쁘다고 해서 누가 입어서 그냥 이 자체가 예뻐 보여서 그러면 이걸 조합하지 않고 버려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렇게 나뒹구는 거지. 일단 샀는데 예뻐서 샀는데 이거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짝짝 만들고 한 짝짝 만들고 한 짝짝 만들고 네 짝짝 만든 다음에 거기서 돌려서 조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때부터는 뭐 더 예쁜 거 하나씩 툭툭 구매하고 이런 식으로 쇼핑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실 거예요. 또 말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이번 편은 좀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또 진지한 얘기만 또 했네요. 그래서 또 이런 컨텐츠 필요하니까 또 이제 생방송 중에 들어와 주셔서 여러분이 제가 물어봤을 때 이거 물어봐 주시면은 이제 5개나 뭐 3개 해가지고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랑 구독하시고 알람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유바.